부원군에서는 보온쌀 브랜드 단일화와 고품질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첫 번째,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2021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득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온농업과 남보온농업의 RPC 통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된 RPC를 통합한 후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도전가공시설을 최첨단 도전가공시설로 신축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통합된 RPC의 대표 브랜드를 결초보온 속리산쌀로 단일화하여 유통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현재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9종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품질을 차별화하여 2, 3개의 브랜드로 관리, 유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결초보온 속리산쌀에 대하여는 TV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장 교섭력 강화와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과정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을 얻고자 하는 거에 대해 정확하게 좀 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브랜드를 좀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쌀농민들이 잘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보원군의 농가 중에 쌀 농사진이 몇 프로 정도 되시는 건 알고 계시죠? 자가 소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거의 다 벼농사는 거의 많이 짓는. 네, 한 70, 한 6% 정도. 자가 소비까지 하면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쌀 농사를 짓는데 다른 이제 선진 농업군이라고 할까, 뭐 쌀에 대해서 좀 앞서가는 군을 이렇게 보면 브랜드가 거의 다 단일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군정조문을 하기 위해서 5월달, 4월달에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좀 철원군이나 뭐 영광군이나 그 쌀 통합 RPC를 통해서 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쌀의 위지를 높여가지고 지갑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화면 좀 잠깐 자,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2,000쌀입니다. 이게 우리 10kg 봤을 때 43,000원. 뭐 쭉 넘겨주세요. 그냥. 요게 이제 36,000원. 생거지 쌀. 농협 영광 제가 갔다 온 적이 32,000원 받더라고요. 다음. 보온 종이품 쌀이 이렇게 이제 37,000원. 제가 이걸 보기 위해서 청주 하나로마트도 제가 가봤는데, 하나로마트에서 지금 판매되는 중에서 가격이 제일 싸더라고요. 하나로마트에서 저거보다 싼 가격은 내가 보질 못했어요. 그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20kg 단위 해서 브랜드별로 나가는 거 보면 하나로마트 가면 우리 군 것이 좀 저가로 판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보온군에서 생산하는 건 이제 삼광이고, 삼광벽, 네. 또 이천이나 이제 한 브랜드 가격이 이제 높은데, 그런데 보면 추천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품질 해가지고 하는 거 추천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뭐 의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게 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받는 수치 가격은 이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상광 같은 거는 이제 시발당 단수가 높아가지고 저도 이제 그걸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상광 같은 것이 시발당 한 569kg. 근데 지금 잘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그 추천 같은 거는 시발당 그 통계 자료가 453kg이에요. 시발당 생산되는 게.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 농가 소득은 이제 수출이 많다 보니까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중상위권에 이렇게 포함되는데요. 이제 이걸 떠나서 잠깐만. 네. 제가 영광 갔다 온 데가 상광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쌀값이 비싸요. 거기는 제가 갔다 온 데 보니까 거기 생산량이 얼마냐면 6만 5천에서 7만 킬로, 7만 톤.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한 5분의 1 이렇게 되는데, 그 같은 상광 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답을 얻은 게 뭐냐면, 브랜드를 꼭 단일화해야 된다. 브랜드가 생거지 쌀도 그렇고 경기도 이천 쌀도 그렇고 철원 쌀 같은 경우는 철원 오대쌀 같은 경우는 철원 오대쌀의 특상 보통이 있어요. 그 보통은 안 나오고 거의 없고 특과 상을 하는데 상이 4만 한 2, 3천 원가요. 상이. 그래서 우리 보훈군도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농협도 이제 다녀보고 했더니 그분들 말씀도 이제 저의 말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RPC가 통합이 돼야 된다. 통합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걸 전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RPC를 좀 새로운 기계를 바꾸려면 국가 보조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구만.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도 이제 그 조합장님들이나 또 관련 분들, 농업단체나 또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결초보온 송리산 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송리산에서 쌀이 나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깊이 생각해서 예를 들은 건지 이게 모르겠는데, 그 통합 주체가 양쪽 농협도 돼야 되지만 농민도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영광 가니까 농민 지자체 농정과장님 또는 각 조합장, 거기는 4개를 통합을 했어요. 그러고 군지부 장님. 이래서 어떠한 그 통합에 대한 그런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더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같이 생산량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품이 9개씩이나 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양쪽 조합장님들과 그분들 다 느끼는 거예요. 속된 말을 표현하면 자기들 거는 방앗간 수준이라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시설을 개설하지 않고서는 쌀 좋은 품질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진짜 좀 부럽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한 10년 전에 벌써 작업을 해서 쌀 브랜드를 높여가지고 하고, 그러고 또 이제 그 쌀에 대한 그 브랜드를 홍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홍보비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6억인데요. 6억은 쌀만 홍보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 농산물 하는데 금액적으로 봐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철원군에 같은 경우는 한번 지금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16억 정도 된대요. 쌀 브랜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보훈군은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거의 전무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다른 대추나 다른 농산물을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한 6억인가? 네, 6억이 맞습니다.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쌀 농사 짓는 분들이 한 75%, 76%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비 같은 게 너무 부족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쌀을 만들어내야 되고, 우리 농민들한테 고가를 팔아서 좀 주머니를 좀 챙겨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왜 RPC로 통합을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하면, 무슨 기계도 중요하지만 경쟁력 면에서도 만 톤 이상이 돼야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철원도 그렇고, 제가 이제 좀 선진 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우리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래서 10,000톤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경쟁력을 갖추니까, 경쟁력을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적으면 소규모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게 수 있게끔 좀 농정과장께서도 많이 좀 신경을 써서 우리 농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속리산 쌀이라는 건 뭐 예시를 들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것도 우리 농정가에서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RPC를 통합을 한다면 과장님, 뭐 군지부, 농민대표, 각 조합장님들, 그 대표하시는 분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어떤 브랜드가 우리 보온군을 위해서 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쌀 가격을 높여야 된다. 근데 보온군 어디야? 제주도도 그렇고 제가 홈플러스도 한번 가봤어요. 홈플러스에 가보니까 홈플러스는 아예 보온군 쌀이 없어요. 그래서 왜 보온군 쌀이 없냐고 그랬더니 좀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농협 하나로마트도 고품질 쌀이 더 잘 나간다는 거예요. 싸다고 이 손님들이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쌀 가격이 어느 정도 돼야 그래도 쌀 사러 오시는 분들이 인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천 쌀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쌀도 찍어봤는데 거기도 하면 3만 몇천 원 다른데 우리만 한 3만 1,000원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거기 가니까 황금 고가 쌀이라고 해가지고 그 해놨던데 거기 가니까 쌀은 없고 그 관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하나로마트 내가 모르겠어요. 거기 서브 쳐놓기는 해놨는데 57,000원 20kg에 황금 고가 쌀이. 근데 막상 찾으니까 그건 안 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마 관리 자체도 좀 엉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쌀 브랜드 단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농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투자도 좀 해야 되고 홍보하는데 열심히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렇게 해서 꼭 해주기 바라고. 제가 보니까 뭐 단일화 하는 거에 대해서 브랜드 단일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웅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웅선 의원입니다. 윤석영 부기장님께서 쌀 브랜드 관련 또 통합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 역시 우리 군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게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우리 김광식 과장님은 제가 이제 공직자들 말을 빌자면 역대 농정과장 중에서 둘째가라면 공직자분들 평가가 서럽다고 할 정도로 참 직원들도 잘 다독이시고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신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어서 과장님 내년 6월 말이면 이제 공직을 떠나시지만 그 안에 이 부분을 좀 미진한 부분을 좀 완전히 좀 해결해주고 가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제가 어제 보온농협 RPC를 다녀오고 또 남보온농협의 자료도 받고 청주 물류에도 가서 쌀 가격 시세를 좀 보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 쌀이 등급의 어떤 편차가 없이 일괄 거기에 보면 특상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상으로 표기돼서 모든 쌀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에 반해서 생거진천 인증미는 20kg에 67,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우리는 황금국가이나 정육품 쌀이 20kg에 57,000원, 58,000원 그래서 많게는 10,000원, 적게는 9,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0kg 전곡으로 따지면 한 36,000원에서 4만원의 차이가 있는 엄청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존심이 상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제가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2015년도에 브랜드 개발 예산이 1억 6천만 원 편성됐다고 합니다. 맞죠?
2015년 15년 네, 예산 15년 편성은 2015년대는 제가 알기로는요 1억 6천에다가 아마 삭감된 걸로 이렇게 알고 2017년도에 1억 2천 예산 가지고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서 뒤진 바에 의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6대 때 2011년도에 편성된 건 삭감됐다고 나오고 2015년 저는 뭐 그때 의원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2015년도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1억 6천 만에 편성이 돼서 2016년에 결초보은 공동 브랜드 선포식을 합니다. 대추 축제 기간 중에. 그래서 이미 예산은 2015년에 편성됐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확정이 됐고 저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달에 조례 입법 예고를 거쳐서 2018년 4월에 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대추 6종을 그 4월 달에 포장재를 개발했고 9월 17일 날 오일을 비롯한 나머지 16종 그래서 22종을 그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보은군 자체 브랜드 결초보은이라는 이름을 명명하에 이게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 보은에 결초보은 쌀이 있나요? 이제 결초보은은 그 BI잖아요, 그죠? 농산물에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결초보은이라는 거기에다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 9월에 거기에 이제 속리산 쌀 지역명이 들어간 속리산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9월 달에 최종 개발한 것이 9월 달입니다. 2018년도 9월. 제가 부군수님하고 국장님들께 한번 포장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쌀인지 좀 맞춰봐 주세요. 이거를 무슨 쌀로 봐야 됩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보세요. 이 쌀이 무슨 쌀이냐고요? 포장지에 써 있는 대로만 말씀해 보세요. 속리산 쌀이죠? 국장님은 맞나요? 무슨 쌀이에요 이게?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이 쌀 포장재를 보고 보은군에서 브랜드 개발비로 1억 6천만 원 편성해서 개발하고 했는데 여기에 결초보은이라는 우리 공동 브랜드 마크는 있지만 여기에 속리산 쌀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으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그동안 이 포장재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그리고 여기 명시되지 않은 일반 원예 작물도 모든 것이 다 결초보은 마크는 물론 들어갑니다만은 거기에 애매모호하게 속리산이 또 중간에 들어가서 속리산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속리산일 브랜드인지 결초보은이 브랜드인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게 이제 우리가 공동 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이게 이제 농산물 포장재에 적용을 했는데 어느 사업이 하나에 자리 잡기까지는 물론 연착륙이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 그 자리 잡힐 때까지. 그런데 올해가 3년 차고 그런데도 아직은 자리매김이 안 되고 그 품목별로 이 홍보를 해야 되는 이런 우리가 좀 맹점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결초보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면 저는 결초보은만 그 준비되는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우리의 주관으로 보지 말고 저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주관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가는 지자체들을 보면 저게 청원 생명쌀하고 생거 진천 쌀인데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청원 생명 같은 경우는 청원 생명만 집중 홍보합니다. 거기다 쌀을 따로 홍보하지 않습니다. 저기다가 토마토면 토마토를 붙이면 되고 애호박이면 애호박을 붙이면 되고 뒤에 모든 품목을 붙이면 청원 생명 하나만 홍보하면 다 되는 거죠. 생거진천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밑에 쌀이라고는 붙어 있지만 저 생거진천 저 포장재는 딱 저렇게 돼서 품목을 따로따로 명시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품목별로 광고비가 따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이런 사실하고요. 우리가 이게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저게 이제 우리가 결초보은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옆에 있는 기존의 정의품 쌀이라고 지금은 속리산 쌀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지금 기존에 눈에 익는 정의품 쌀이 많이 보호능력 같은 경우는 거의 80% 가까이 저게 점하고 있고 속리산 쌀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0.6%밖에 그 점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자료 한번 데이트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게 육안으로 보기는 좀 잘 안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저 보호능력과 1월서부터 8월 말까지 자료를 받은 겁니다. 지금 그 보호능력 같은 경우는 친환 6가지 브랜드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요. 남보온이 4가지 브랜드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름이 같은 포장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포장재를 갖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결초보온 쌀을 결초보온을 집중 홍보해서 또 결초보온만의 포장지를 만들어서 집중 홍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석열 부의장님 질문하셨듯이 이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제일 크게는 5가지로 나눠서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첫째는 식량산업종합개발이 수립되지 않으면 RPG 통합시설이나 기타 식량작물에 대한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선정 때도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라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 두 번째는 남부운하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운역과 남부운역의 RPC가 통합돼야 된다. 세 번째는 지금 시설이 전부 노후화돼 가지고 아까 특 이런 게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특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RPC가 통합되면 그 새로운 도정 시설을 갖춰 가지고 특도 차별화된 그런 상품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단이라도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이 되면은 우리가 개발해 놓은 아까 이제 개발비로 들어가는 1억 2천이 그 속리산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 결초보온이라는 비아리를 개발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속리산 쌀, 속리산 사과, 속리산 대추 이런 거는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또 변경할 수도 있는 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해서 상표 등록한 거는 결초보온입니다. 결초보온. 그래서 크게는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부 브랜드가 단일화 된다면은 지금은 6억밖에 홍보비가 없고 하지만 우리도 홍보비를 좀 대대적으로 세워서 TV 매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때 우리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농가 수익도 올라간다. 그렇게 해결 방안은 그렇게 단계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게 결초보온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화면 계속 띄워놔 주세요. 결초보온 쌀이 없다는 게 문제고 또 결초보온 사과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중간에 결초보온에 속리산이 들어가서 속리산 사과가 되고 속리산 쌀이 됩니다. 근데 여기 다 아시지만 또 과장님도 탐부 출신이시고 보온에 내놓으라고 아는 사람들은 탐부쌀이나 보온 후 평야지 쌀이 밥맛이 좋다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속리산 일원에 사시는 분들도 느끼시지만 일주량이 부족하고 산간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그래서 이게 잘못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쌀을 산간지 쌀로 이렇게 둔갑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결초보온이라는 이 브랜드를 만들어 놨으니만큼 이 브랜드를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까지 제가 좀 전에 포장재 보여드렸듯이 결초보온은 숨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포장재도 보여드릴게요. 이 황금곡간도 보온 농협에서 많이 애용하는 포장재입니다. 이게 12,131포가 나갔는데 전체 점유비의 8.3%입니다.
여기 어디 결초보온 마크 하나 없습니다. 결초보온 마크 하나 없어요. 여기 또 황토 먹은 쌀이라고 있습니다. 이 황토 먹은 쌀도 전체 7.2%를 중에서 1,521포 정도가 나갔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공동 브랜드로 제작해 놓은 결초보온 마크가 하나 없죠. 이 정의품 쌀에는 조그맣게 있습니다만은 이걸 보고 이 결초보온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일 중요하게 제기하는 것은 이 중간에 속리산하고 쌀은 글씨가 작아도 됩니다. 이 결초보온이라는 마크를 대대적으로 아까 청원생명이나 생거진철 마냥 그렇게 해서 이게 메인이 돼야 되고 또 다른 일반 과수나 이런 쪽에도 결초보온 대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초보온에 속리산이 또 들어가면 글도 가능하면 미사여구가 많이 들어가지 말고 간결해야 전달이 빨리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본 의원이 제기한 부분이 적절한지 어떤지는 전문가들이 좀 판단하셔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결초보온 이 브랜드 지금 3년이 됐지만 연착륙 과정을 감안해도 보온농협에 지금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을 송산쌀 포장재로 나가서 그렇지 그것까지 아니라면 0.3%도 안 될 겁니다. 점유율가. 그래서 이 현재의 이 우리의 그 행정이나 일선에서 많은 맹점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을 좀 보완해가지고 이 결초보온 브랜드가 빨리 자리 잡혀가지고 청원생명, 생거진천 브랜드를 따라잡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결초보온 상품이 개발이 되고 또 2018년도 9월달인가 속리산 쌀로다가 명명할 때는 이제 심의회를 거쳐서 이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상표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상표에 보면 이제 상징성도 있고 역사성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연속성도 있고 그런 걸 따져서 이제 지역적인 것도 지리적인 것도 있고 아마 그때 당시에 그걸로 결정한 거는 속리산이라고 하면 보온을 빨리 알릴 수 있는 생거진천도 생거진천도 물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빨리 알리고 싶은 생각에 속리산을 넣은 것 같은데 이게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것도 RPC가 통합된 운영위원들이 주체가 돼서 그때 단일화가 된다면 그때 의견도 모으고 또 지역의 의견도 모아가지고 또 뭐 원하는 대로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은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그때 검토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본 의원이 제기한 부분은 결초보온이라는 우리가 공동 브랜드를 많은 돈을 들이고 그동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온에는 아직까지 결초보온 쌀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해 드렸고요. 또 RPC 일선 그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포장재를 제작할 때도 어떤 그 지역 일선에 있는 그 농협 측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 반영이 안 됐다라는 이런 볼멘 소리를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고 그런 부분을 담아서 포장재 제작하는데 좀 그분들 의견을 더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이게 결초보온 쌀 포장재가 나와서 결초보온 쌀로 공략을 한다라면 포장재를 지원해주고 또 거기에 어떤 그 홍보비까지 해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결초보온 속리산 쌀이라고 명명해서 했지만 여기에 대한 별도의 그 지원이 없는 부분이 아직까지 그런 포장재나 이런 지원 부분이 없다고 그런 토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루속히 타 지역의 그 쌀값을 따라잡으려면 결초보온 쌀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중간에 어려운 속리산 쌀 뭐 이런 부분이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중 이제 보온농협이 맞아요. 0.6% 정도 하는 게 맞는데 남보온농협은 또 이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남보온농협은 43%가 결초보온 쌀로 나가고 있어요, 현재. 예, 남보온농협은 예, 그래서 0.6%는 이제 보온농협만 국한된 거고
남부운동은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통합이 되면은 단일화도 되고 이제 염려하시는 것도 해소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제가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지금 그 남부농협에서 속리산 쌀 그 평균 가격이 46,150원이고요. 황토쌀이 46,16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우리의 그 결초보온이라는 이름하에 만들어 놓은 쌀이라 하면 이건 특미로 나가야 됩니다. 값도 더 차별화 있게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데 가격 차이가 오히려 뭐 10원 차이는 뭐 차이라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속리산 쌀이 10원 싼 건 또 싼 거고. 그래서 이 차별화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택과 집중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결초보온이라는 브랜드를 빨리 각인시켜주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우리 브랜드를 알리려면 차별화된 그 곶감이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전미에다가 곶감이해서 진짜 그 한번 맛을 본 이들은 역시나 맛있더라. 이렇게 해야 우리 결초보온 브랜드가 빨리 자리 잡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보충 질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